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넘버원 대리운전 전국구 대리운전 조이앤드라이브와 함께하는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안승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서 저희가 또 조이앤드라이브 이 대리운전이 얼마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또 한번 들어가 봐야죠. 첫 번째, 친구 추천 시 2,000원 적립. 아하. 두 번째, 친구가 첫 이용 시 추가 5,000원 적립. 5,000원이나 그리고 친구가 이용할 때마다 친구 이용 금액의 2% 적립. 친구 이용 금액의 2%요? 예, 또 나머지 두 개가 더 남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또 뭡니까? 추천받은 친구에게 자동으로 10,000원 적립. 10,000원씩이나. 예, 끝으로 예. 2명 이상 추천 시 스타벅스 쿠폰 2장을 드립니다. 아, 2명의 친구를 어플에서 추천을 하면 네. 2장의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린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 조이앤드라이브 앱을 설치하시면 이 조이앤플라워라는 꽃 배달 서비스까지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갑자기 장례식장이라든지 그렇죠. 축하 자리라든지 갈 일이 있으면 꽃을 좀 배달해야 될 텐데 이 어플에 모든 게 있습니다. 그리고 탁송 서비스까지 너무너무나 편리한 조이앤 드라이브. 여러분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이 어플 설치하셔서 편안한 라이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슈퍼소닉 TV 지금 시작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넘버원 자주포 K9 썬더 자주포가 여러분이 이 얘기는 못 들으셨을 겁니다. 바로 인도의 약 200문 추가 수출 계약이 코앞에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하죠. 네,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외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답니다. 계약하지 말라고. 인도에 우리 자주포를 수출을 한다는데 어떤 나라가 압박을 가합니까? 그럼 인도하고 지금 대립하고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죠? 인도에 추적하면은 일단 첫 번째는 파키스탄. 네, 1차 저건 이제 파키스탄이고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쇠몽둥이 사건 뭐 이런 거. 네, 중국 아닙니까? 중국이죠. 예. 그래서 이 중국 쪽에서 그 우리가 한국과 인도의 그 자주포 수출 수입을 이제 바라보다가 100대에 간 거는 이제 조용한데 네. 후속 사업을 해서 도입을 하려고 우리 판매하고 도입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우리 외교 통로를 통해서 예. 압박을 가하고 있죠. 아니 근데 인도에 제 2차 수출 계약이 벌써 그렇게 많이 진행이 됐었습니까? 그동안 이제 조용했죠. 뭐 맨날 뭐 이렇게 우리도 뭐 유튜브지만은 맨날 뭐 유럽 수출금 뭐 그러니까 폴란드, 루마니아, 노르웨이 뭐 노래는 또 옛날 얘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주된 그 아이템이 그 지역 대상 국가가 유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덤으로 이제 소위 이제 뭐 소재들이 없을 때 뭐 저쪽 중동을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게 뭐 수출이 뭐 2016년부터 이루어진 거니까. 네. 그러면서 중간에 이제 인도가 먼저 수출이 된 건데. 그럼 인도의 첫 1차 수출이 이 자주포가 몇 문이었습니까? 100문으로 알고 있는데. 100문이요. 네. 그런데 2차 수출 계약 200문으로 지금 얘기가 됐었는데. 200문. 그 워낙 뭐 저 유럽 수출만 지금 폴란드 2차 계약 때문에 그냥 그 얘기들 하다 보니까 인도가 좀 가라앉았죠. 아, 묻혀 있었습니까? 얘기들을 잘 안 한 편이었죠. 아, 상대적으로. 아, 상대적으로 인도니까 또 그런 게 있죠. 인도가 좀 워낙 또 까다롭게 구니까 예. 카레국이 또 협상하기 어렵다 뭐 그래서 뭐 그 완전히 체결된 상태에서 그 얘기를 예. 가져와라. 얘기를 가져야 뭐 떠들어주고 뭐 축하해준다. 그런 좀 배타적인 게 있죠 이 바닥이. 인도가 진짜로 짠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통 카레국이라고 하죠. 하도 짜니까 돈 함부로 안 쓰고 정말로. 뭐 그리고 뭐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그 나라 사람들이 들을 때 기분 나쁠지 모르겠는데 뭐 네네. 뇌물 예전에 옛날에 이제 예, 뇌물공여? 그 방산 제품 살 때 뇌물 관련된 게 좀 있었고. 어떤?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뭐 유럽의 대표적인 방산 업체들이 네. 뭐 BA 시스템즈라든지 네. 뭐 헬리콥터 회사라든지 예. 많이 저겠죠. 아주 곤욕을 치렀죠. 들통이 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의 방산 업체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2015년을 넘어오면서 네. CEO 그 회사 대표를 거의 변호사를 선임해요. 회사 대표를요? 전문 경영인이 아니라 네. 뭐 그 회사에서 이렇게 크고 잘한 사람들이 아니라 외부에서 그걸 감시하기 위해서 아, 숫자를 다 들여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좀 그 회사를 뭐 청렴한 그 뭐 하여튼 운영을 한다 해가지고 난데없이 그래서 상당히 좀 짜게 뭐 운영을 해요. 짜게. 예, 이것도 뭐 여담이고 그래서 네. 그런 이제 지역이 서남아시아 국가들하고 중동 지역이었죠. 예, 그랬군요. 예, 동남아시아도 일부 국가 또 그런 게 있었고 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근데 어쩌다가 인도가 대한민국과 이 K9 자주포 계약을 하게 된 겁니까?
아무래도 자주포 하면은 예. 이게 2015년 16년부터 바람이 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 소위 근엄의 대테러 전쟁 때문에 뭐 자주포를 생산을 제대로 하는 나라가 없었죠. 없었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물건을 제대로 된 자주포, 가성비가 높은 자주포가 사실상 우리께 유일했죠. 그렇죠. 예, 이게 2000년대부터 2000 초반부터 그 뭐 자주포들의 어떤 카탈로그를 쫙 여러 가지 생산하는 거 보면은 다 생산 중단된 것들, 다 구닥다리. 네. 그 중에서 물론 독일제 PZ H2000은 이제 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거와 함께 우리 K9 자주포가 아주 명성을 날리면서 판매를 아주 달리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게 워낙 가성비가 좋으니까 네. 현재 그 가져간 거 백문 그게 가동률이 되게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장이 나더라도 네. 즉각적으로 이제 수리가 되는 수준. 그 정도 수준. 예, 바로 우리하고 얘기해서 바로 수리가 돼서 바로 또 가동 복귀할 수 있는. 뭐 차로 따지면 그냥 타이어 펑크 나는 수준 정도. 예, 그거 다 이렇게 예. 뭐 이렇게 부품도 조달 금방 되고 바로 갈아 끼울 수 있고 해서 그 문제가 거의 없는 거로 해서 이제 인기가 이제 좋은 거죠. 아, 이거 진짜 옛날에 러시아제 자주포에 비해서 좋다. 그리고 155mm니까. 네네. 그리고 또 산악 지역에 특화됐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 카레국에서는 어지간해서 이 대한민국의 물건을 뭐 수속으로 살 것 같지 않았는데 이제 사겠다. 그것도 200여 문을. 예. 그래서 이제 뭐 계약을 이제 조용하게 계약 취지를 또 인도가 워낙 또 이게 까다로우니까 네. 뭐 이렇게 꾸준하게 이제 얘기하면서 좁혀가서 이제 사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막바지 왔는데 네. 이게 생각지 않게 중국에서 이제 제동을 걸고 온 거죠. 중국에서. 네. 아니 대한민국의 K9 자주포를 인도에 수출한다는데 어째서 중국이 제약을 걸까? 그게 이제 그 캐시미르 지역에서 네. 그 집중 그쪽으로 배치를 이제 또 사서 추가로 사서 네. 배치를 이제 하다 보니까 그 1차적인 이제 이유죠. 우리 중국한테 바로 날라온다 포탄이. 예, 유사시에. 유사시에. 근데 이제 이게 그런 단순히 외형적인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인도 이제 국방부에서 우리한테 200문을 계약을 하면은 네. 교육 훈련을 좀 너희 그 나라에서 좀 하자.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전문적으로 하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했던 거는 이제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 자국 내에서 이제 우리가 테크랩들이 가서 해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테크랩들하고 또 이 교관들하고 좀 차이점이 있어요. 어. 우리 육군 소속에, 그렇죠. 교육사 소속에.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6.25 전쟁을 겪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초반부에는 그 항공기하고 이제 전차로 이제 우리가 뭐 상당히 밀렸는데 네. 결국 이제 대치를 하면서 그 당시 중공이죠. 중공군이 이제 딱 합세를 하면서 예. 현재의 DMZ 중심으로 아주 지리한 그 포격전. 그래서 포격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휴전 가기까지. 네. 그래서 사실 우리 대한민국 포병이 이 급성장을 이제 해요. 그때 휴전을 하자마자 포병 대대가 아주 뭐 엄청나게 늘어서 우리가 네. 그 분야가 결국 전투기 전차 다음이 자주포가 된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대량으로 우리가 배치를 해야 된다. 네네. 그리고 국사회를 만들어서. 예. 그래서 이제는 딱 이제 완성이 됐죠, 거의 다. 물론 이제 미사일 시대로 넘어가긴 하지만 드론하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포병이 워낙 우리가 잘 갖추고 있고. 네. 그다음에 실전을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중공군을 상대로 산악지대에서. 그럼요. 산악지대에서. 예. 그러면 지금 그거를 어디서 가르치겠어요? 그 당시에 교훈, 전훈 이거를 어디서 가르치겠어요? 대한민국 포병학교 아니겠습니까? 그 말 그대로 살아있는 얘기를 포병학교에서 가르치죠. 그럼요. 저희 전남 장성 상무대. 예. 그래서 거기에 모든 이제 교리들, 그다음에 그동안 역사들 교전한 거, 네. 그거를 말 그대로 이제 그 사람들이 오면은 네. 다 그대로 전수하고 우리가 보여주기다. 우리가 산악전을 여기서는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도 그런 비슷한 환경이 놓여있기 때문에. 네네.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이렇게 포격전을 해야 되고 그대로 전수가 되는 거죠. 기계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전쟁 교리까지도 전략적. 아니 뭐 교재들이 거기에 다. 거기 포함돼 있으니까 어차피. 그다음에 이제 뭐 전남 장성 상무대니까 네. 또 단체 버스 또 태워가지고 고속도로 달려서 DMZ 가서 산길로 막. 예. 그 DMZ 가가지고 하여튼 견학도 시키면 되거든요. 그렇죠. 야, 이런 지역인데 너네 어느 정도 산악이냐 이러면서. 그러면 또 이제 보고 온 다음에 다음 날 이제 아침에 딱 모여서 또 토의를 합니다. 물론 통역이 중간에 있어야 되겠지만. 당연하죠. 상당히 그게 살아있는 저기죠 전수죠. 그러네요. 네, 실감 나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 해당되는 상대가 우리는 지금은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는 70여 년 전에 80년 거의 70여 년 전이죠. 중공이었고, 네네. 중공 포병이었고, 현재 인도는 또 그쪽하고 이제 대립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인도가 K9 자주포 수출 계약이 이루어졌을 시 인도군이 대한민국에 직접 와서 그런 교육까지 살아있는 교육까지 받게 되니까 중국이 이게 굉장히 거슬리는 거네요. 상당히 뭐 불편한 거죠. 실전 사례를 이제 우린 또 우리대로 뭐 옛날이지만 실전 사례를
그대로 전달하고 있고 그러한 상황, 네. 어떤 포병전, 포격전에 대한 상황이 지형 지물에 맞춰서 그대로 살아 있는 거고 유사시.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의 얘기가 들어갈 수 있는 게 네. 국방부 쪽에 있는 그 사람들보다는 얘기가 이제 나가는 게 계약이 잘 안 된다 하면 어디겠어요. 제작사 관련돼서 또 거기에 하청업체들, 협력업체들. 협력업체들. 네, 근데 이게 국방부가 문제도 아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문제가 아니고 네네. 협력업체에서 이게 알게 모르게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로자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성향들이 또 있죠. 뭐 그다음에 이제 얘기가 네. 흘러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게 서울, 국내, 한국에서 어떻게 전달될 수 있냐? 이 명동에 가시면은 이제 중국 대사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거기도 이제 그 무관들이 나와 있어요. 네. 중국군 그 무관들이. 그러면 이제 이게 알게 모르게 정보 수집들하고 또 교류를 하고 만납니다. 이게 사람들을 접촉을 합니다. 예. 관계자들을 예. 물론 우리 이제 국정원에서 뭐 이렇게 지켜보는 것도 있지만은 네. 만나다 보면은 이제 차 마시면서 그런 얘기가 넘어갑니다. 네. 넘어가면은 이게 인도에 수출이 된다더라. 뭐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근데 뭐 그냥 뭐 말하는 사람은 이제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그냥 근황을 얘기하는 것처럼 뭐 그렇죠, 우리 뭐 방사롭게 수출 된다던데 네, 뭐 방사롭게 200여 정도 인도로 갈 것 같아. 근데 뭐 그쪽에서 뭐 조건이 이번에 교육 좀 시켜달라고 전문 교육을 시켜달라고 하더라. 대거 이제 대량으로 사람 보낼 테니까. 예, 포병학교로. 예. 근데 포병학교는 이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봤습니다. 예, 상당히 전문화돼 있고 잘 돼 있어요 체계가.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유명한 학교인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육 받으면 확실하게 이제 이게 딱 머리에 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 실전에 대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존에 100문이나 300여 문이 되면은 쫙 그쪽 지역에 이제 깔아서 이제 전투 대비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게 얘기가 흘러 들어가지고 뭐 베이징에서 베이징 관계 이제 부서에서 우리한테 이제 외교 통로를 통해서 야, 꼭 팔아야 되겠느냐. 그렇게. 그리고 우리가 한중 간에 경제 교류가 여전히 많은데 수출이 하는 게 많은데 1992년 이래로 수교를 한 이래로 이게 서로 뭐 먹고 살고 있지 않냐. 근데 이게 그렇게 우리 중국 자기네들 입장에서 우리 중국을 이렇게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살상 무기를 더 팔아야 되겠느냐. 그런 이제 일반적인 수준의 얘기를 이제 오갈 수 있는 거죠. 오가는 건데 사실상 그 속에 압박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 숨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산 수출이라는 게 이게 특정 나라에 대한 이제 이런 말씀보다는 항상 저도 걱정이 됐던 게 어떤 유럽에 대한 수출, 그다음에 어떤 이 동남아시아나 이제 이 서남아시아죠. 뭐 남미도 있지만은 아프리카도 말씀드렸고 어떤 정책적인 걸 많이 봐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미국의 어떤 그 국방 정책, 무기 수출 정책에 같이 부합되는 거를 대상국을 잘 골라서 수출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어떤 협상력을 발휘해서 돌파할지. 뭐 정 안 되면은 포병학교 상징적으로 포병학교 오는 거를 뭐 아니면은 반대로 우리가 뭐 보내면 되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퇴역한 좀 어떤 가까운 시일 내에 뭐 이렇게 전역한 군인들이 민간인 신분으로.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걸 고지고대로 뭐 이렇게 압력을 받아서 뭐 이거를 안 한다든지 그러면 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방법 마치 이거 대만에 잠수함 건조할 때 어떤 대우 조선이죠. 그 당시에 지금은 하나오션인데 그 민간인들 신분으로 이제 그만 퇴직하고 이제 막 가서 해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법이 이제 있거든요. 사실 뭐 국가의 공무원들이나 군인이 아닌 일반 민간 신분으로 그렇게 업체 소속으로 해가지고. 아니 업체도 아니에요. 업체도 하면 좀 그 말이 나오니까 무슨 군인들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퇴직을 시켜서 이제 이렇게 보내는 게 사례가 이제 사실 뉴스에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현직이 아닌 퇴직자로서. 근데 뭐 그게 차이가 있나? 그 어떤 신분증에만 차이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뭐 방법도 있고 해서 좀 잘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중요한 그 수출 사업이기 때문에. 근데 매번 염두에는 둬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어떤 생길 걸 대비해야 돼요. 지금 현재 유럽에 지금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주포 2차 계약. 그것도 지금 또 정부에서 뭐 지금 최신 뉴스에 오면은 이 돈을 지원하는 거. 수출입은행. 그게 또 최종 완전하게 결론이 또 안 났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지금 폴란드 지금 2차 수출 계약이 바로 이번 달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방산 수출입에 있어서는 옵션이라는 게 단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옵션이라는 거는 살 수도 있는 거고 안 살 수도 있는 거 이런 상황의 직면에서. 그래서 워낙 뭐 폴란드가 우리 방산 제품을 워낙 크게 대수를 확 그냥 이렇게 질러놓고서 이게 분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눠서 쪼개서. 그래서 이게 2022년 여름 7월부터 9월 사이 다 갑자기 이제 뉴스가 쏟아진 건데 실적으로 지금부터는 좀 차근차근 좀 이렇게 심도 있게 연구하면서 접근도 해야 되고 빨리 이렇게 협상 마무리도 져서 계약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방산 수출이 지금부터는 이제 상당히 좀 심도 있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전 세계 최고의 자주포 2개만 뽑으라고 하면 역시나 독일 라인메탈사의 PGH 2000이고요. 그리고 바로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K9 썬더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도 부근에 300여 대가 깔려가지고 그것도 포병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리와 어떤 학습을 받은 인도군이 거기서 정확한 포격을 한다면 이거 끔찍한 거죠. 아 무섭겠네요. 공포일 수도 있습니다. 300여 문이 그냥 도열을 해가지고 쏴든다고 뭐 하면. 그동안에 안 나왔던 이제 얘기들이 이제 흘러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뭐 방송을 해드릴 때 좀 이렇게 비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네. 그놈의 대탈의 존재. 아, 그다음에 이제는 예. 유럽 수출에만 매몰돼 있다. 좀 딴 데도 좀 이건 좀 꼬집어야 돼. 좀 다른 데도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뭔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를 좀 이렇게 캐치를 해야 되는데 예. 발굴을 해서 좀 들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그동안 사실 인도에 저도 이렇게 좀 큰 관심을 안 뒀다가 저희도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예. 방사 수출이 일단 우리가 영업을 나가는 지역, 뭐 협상을 해야 되는 지역, 앞으로 발굴을 해야 되는 지역, 제가 지금 계속 주장하는 케냐도 있지만은 네네. 그 지켜봐야 되고 이렇게 연구도 좀 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국이 이렇게 관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쁜 일이긴 한데 하지만 대한민국의 K9 저주포가 그것도 200여 문씩이나 인도의 제2차 수출을 앞두고 있다니까 뭐 기분 좋은 얘기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인도와 완벽한 수출 계약 성사가 이루어질지 다음께 한번 지켜보시죠. 네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 안승범 대표님, 저 소니 PD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